오늘은 힘겨운 감정 전환하기예요. 지난주에는 힘겨운 감정 만나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힘겨운 감정을 만나는데 전환할 때 나의 고통이나 감정의 힘겨움을 내가 나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대동하느냐? 다른 사람, 타자의 연민, 이 회기 때도 연민을 하는데 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힘겨운 감정이 일어날 때도 만약에 너한테 이런 힘겨운 감정이 일어나면 너의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친구한테 말한다면 계속 중간에 넣어줬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내한테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계속 그걸 넣어주는데 마찬가지 힘겨운 감정 전환하는데도 연민적인 친구를 대동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대동하고 힘겨운 관계를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심리를 도용 심리에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인간이 몸하고 마음밖에 없다. 모든 주 재료는 나다. 나는 몸하고 마음으로 해서 그 사이에는 호흡이 있다. 이 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하고 마음 사이에 호흡이 있는데 몸은 딱딱한 거 지수화풍으로 연결돼 있고 마음은 생각과 느낌 정서와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관장하는 것을 의식이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는 그러니까 언어로서 얘기한다면 색, 수상, 핵식인데 색은 한문의 언어가 물질을 말해요. 색, 수, 느낌, 수, 사고하는 상, 생각상, 행, 움직이는 것, 그 다음 의식.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몸하고 마음이라는 거 있지만 마음에 관장하는 여기에 내로 인해 가지고 몸을 컨트롤하고 거기에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관계적으로 다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오늘 몸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명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할 때 항상 훈련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에서는 여러분 자신 안의 관계에 있어서 힘겨운 감정이 일어나면 힘겨운 감정을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달리기만 하면 감정이 계속 극한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종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용어로 쓰면 중도라는 거예요. 많이 나가지도 않고 많이 뒤처지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갔다가 이렇게 여기 중심 이게 이제 중도인데 내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 나는 꼿꼿이 여기 있어야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 빠져 있어도 안 돼요. 이쪽으로. 나는 맛있는 것만 먹을 거야 하고 맛있는 거 없으면 나는 굶을 거야 이렇게 빠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거 안 알겠어 하고 이쪽으로 빠져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그 매 순간 거기에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 명상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되면 걸어가는 거야. 근데 뛰어가야 되면 내가 뛰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뛰어가야 돼? 내가 왜 걸어가야 돼? 이렇게 왜라는 부분에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다치냐? 마음을 다치는 거야. 마음을 다치니까 마음 다치는 것을 필름에 다 찍어놨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기 몰래카메라에 다 찍어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의식적으로 기억되는 거는 뭐 3살, 4살, 5살 크면서 있었던 그 카메라에 찍어 놓는 것을 우리는 심리로 도용으로 딱 찾으니까 뭐가 라이프 쇼크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조인트, 컴플렉스, 그 다음에 역도, 타평 이러는 게 자기가 찍어나는 그 사진첩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좋다 그러면은 내가 좋다 그러는 거는 사진이 여기에는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사진이 여기 있어. 여러분들이 보는데 다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안 좋다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뭐 기회가 되면 그 이론에 대해서는 갈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으로부터 해서 마음 챙김, 자기 연민으로 해서 쭉 지금까지 8회기 동안 오면서 마지막 회기에 지난 회기에 때는 2번이나 힘겨운 감정에 다루기, 힘겨운 감정은 창피함이나 아니면은 뭐 수치심이나 고통이나 이런 부분을 2번 다뤘으니까 2개가 나왔겠죠. 어떤 사람들은 2번 다 방어했을 수도 있어요. 안 내놓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이것을 계속, 하면 재료가, 여러분 안에 주인공은 여러분이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각각의 사진첩의 주인공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연민 브레이크를 밟으냐. 자기 연민은 자기한테 친절하고 자기를 잘 돌보고 알아차림하는 거죠. 마음 챙김하는 거죠. 그러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가속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연민 브레이크라는 이름을 써요. 자기한테 친절하는데 친절하려면 가속을 해서 다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거나 급하게 팍 밟으면 우리가 차를 가다 확 밟으면 위험이 오죠. 내가 앞에 핸들에 받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강약 조정하는 것을 우리 언어로 중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할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가속을 할 때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는 우리는 욕구에서 생존 욕구가 있고 메슬로의 욕구를 말했죠. 생존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유의 욕구, 성취의 욕구라 그랬죠. 근데 그 욕구가 생존 욕구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4개의 생존 욕구 중에 우리가 도형을 1차 기질로 쓰는 것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제일 먼저 그리면 어떤 사랑의 욕구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세모를 먼저 그리면 성취의 욕구, 네모를 먼저 그리면 안전의 욕구, S를 먼저 그리면 자유의 욕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용 심리를 보면서 그 사람의 욕구 충족, 어저께 그 매뉴얼에서 그 4가지 종류에서 밑에 욕구에 대한 욕구 채우기, 욕구에 대해서 정서적인 욕구 다 설명을 했죠. 같이 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명상에서 왜 이 욕구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욕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불행하다, 속상하다, 짜증난다, 고통스럽고 감정이 생길 때 욕구 충족이 안 됐을 때 일어나요. 그죠? 돈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욕구에 고통이 없죠. 그럼 충족되잖아. 내가 사랑의 욕구가 있는데 사랑만 계속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욕구를 충족 못하니까 막 찡짜 부르고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욕구 채우는 게 어떻게 할 거냐. 그 욕구가 다 채워지면 내가 어떤 지나치게 가속을 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고 두 번째로는 내가 왜 가속을 하느냐는 욕구 충족이에요. 그 욕구 충족을 알게 되면
평정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연민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내가 욕구를 막 취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평정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욕구에 매달려 있으면 평정함을 못 느끼니까 괴로움이 계속 증장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 이론에 대해서 이해 갖는 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다른 사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느낌이 틀리는데 내가 그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느낌을 나도 맞아 하고 표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자기 연민의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는 뭐를 연결을 하냐면 연민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뀌는 게 연민이라고 그랬어요. 연민의 개념적 언어예요. 응? 그래서 연민적 친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친구가 괴롭지만은 행복해질 거야. 행복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뭐 건강의 행복, 어떤 뭐 자기 마음의 평온 뭐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번 회기 때는 시각화했어. 어떤 생각을 하면 시각은 보는 거잖아요. 의식 속에서 그거를 시각할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감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문구를 사용할 거고 그래서 연민적인 친구 명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명상 주바도 안 갖다 놨네. 자, 명상, 연민적인 친구 만나는 명상을 할게요. 여러분들을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은 안 만나고 싶어서 거부할 수 있다 했죠. 자, 지금부터 연민적인 친구 만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민적인 친구 만나는 명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벽난로에 장작불이 타고 있는 아늑한 방이나 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해변이나 또는 숲속과 같은 장소를 상상해 봅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상상의 장소도 좋습니다. 어디든 평화롭고 안전하고 스스로 안전함을 느끼는 그 장소를 생각하고 그 장소에서 편안한 느낌을 즐겨봅니다. 여러분은 곧 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같은 힘이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질을 내포하고 있는 따뜻하고 연민 어린 현존하는 친구입니다. 이 존재는 영적일 수도 있고 현명하고 연민 어린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처럼 당신의 과거에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닌 그저 영혼이나 따뜻한 빛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민 어린 친구는 당신을 깊이 염려하고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로 상세하게 그 존재를 상상하고 특히 그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 방문객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당신의 안전한 장소에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당신의 방문객을 지금 직접 만나봅니다. 여러분의 연민적인 친구와 편안하고 합당하다고 느껴지는 거리와 자세를 유지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지 허용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연민적인 친구와 경험하는 것 이외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민 어린 친구는 현명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여행의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당신의 연민적인 친구가 무엇을 말해 주려고 왔는지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만일 아무 말이 없다면 그것
역시 괜찮습니다. 그냥 좋은 것으로 있어 봅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한 연민 어린 친구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주의 깊게 들어주며 여러분을 완전하게 이해합니다. 그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제 곧 여러분의 친구는 다시 떠날 것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줄 수도 있고 당신의 손을 뻗어 그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무언가 보였다면 무엇인지 잘 살펴봅니다. 이제 방문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잠깐 동안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현존하면서 즐겨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 여러분의 안전한 장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연민 어린 친구 방문객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나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이 명상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의 연민적인 친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현존과 들은 말들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일부입니다. 연민과 지혜는 항상 이용 가능하며 특히 그것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연민적인 친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몸 전체로 초점을 맞춰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부드럽게 눈을 뜨세요. 혹시 임봉규 씨 못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요? 네네. 안 보여가지고. 네. 자, 여러분 음소거 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 연민적인 친구가 자기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나보셨어요? 자기 연민적인 친구를 초대해서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른 분들은 초대가 안 됐어요? 아니면 산란했어요? 초대하기가 불편했어요? 산란했어요? 딴 생각을 났어요? 아니면 집중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를 관찰할 저는 스님 산란했어요. 산란했어요. 산란한 내용이 어떤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산란함? 뭐 특별하게 산란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제가 자기 연민을 하는데 막 그게 안 되고 자꾸 막 다른 쪽으로 막 생각이 가고요. 뭔가 이게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스님 멘트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또 권주쌤은요? 전 좀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하다는 건 어떤? 숨도 이렇게 깊게 쉴 수가 없었고, 막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면서도 막 뭔가 좀 아무튼 불편하다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제 하나하나 네. 여러분 네. 이해가 계속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함의 느낌을 얘기를 해보세요. 불편하다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하는 거는 큰 덩어리를 하는 게 아니고 찰나 안에 일어나는 부분이 찰나 안에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딱 잡는 게 명상의 포인트예요. 그거를 잡아야만 그거를 해결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가슴 쪽이 막 근질근질하고, 네. 근질근질 하는데 분노가 네. 일어난다. 아니면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여기 몰입하고 싶지 않다. 이러는 거 자기가 그 느낌을 얘기해. 나 오늘은 쉬고 싶어. 첫째, 나는 시간 돼갖고 와라 했어. 와긴 왔어. 근데 내가 지금 뭐 낮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다른 관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 하나. 그렇지. 두 번째, 했는데 나를 친구를 초대하려고 그러니까 초대할 수 있는 따뜻한 대상이 없어. 뭐 분위기 있는 뭐 난로가라든가 이러는데 자기 정서적으로 그걸 못 찾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자꾸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급급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신한테 돌봄으로 안 했고 외부에 돌봄하거나 집 사거나
애들 키워서 뭐 등록금 내거나 좋은 학교 보내거나 아니면 아파트 한 채 사거나 우리는 이렇게 다 바깥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나를 만나려 하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아파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 그랬죠. 직장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서 살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지니까 막 난리잖아요. 부정이다. 그죠? 네. 그러듯이 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구상에 78억, 통계가 78억이에요. 78억의 인구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서 아, 나는 그렇게 바깥으로 사는 거다. 나 혼자 살아야지 하고 스님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 내면으로 하겠다 하고 온전히 버리고 이러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 가족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정치인이 되고 뭐가 사업가가 되고 하지만 내 내면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왔지만은 온전히 이것보다는 99%가 바깥에 훈련이 되다 보니까 1%에 적응해서 2%, 3%, 4%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초대 안 됐다는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그 정상이지만 그 정상에 머물러 있으면 내면으로 자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나를 못 만나지? 이러는 부분을. 그래서 거기에는 첫째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 를 여러분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돌보는 사실은 안 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는 지밖에 몰라. 근데 그 지밖에 몰라는 게 이기주의가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정말 이기주의예요, 그거는. 근데 자기를 돌볼 때는 반드시 타자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연민이 되면 타자에 대한 연민이 같이 와야 이게 선한 의도로 가지는 거거든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다 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양님 쌤은요. 저는 스님 초대가 되기는 했었는데 초대를 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괜찮아, 고생했어 라고 얘기해 줘서 제가 좀 울컥하기도 했고 가슴이 굉장히 아리면서 아팠고요. 그리고 제가 고맙다는 얘기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오래 머물러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에 연민적인 친구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훈련이 이 명상이 끝나고 나면 평소 때 여러분 화장실에서 만날 수 있고 잠깐 차 안에서 시동 걸면서 보통 시동 걸면서 2, 3분 찰나 안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연민적인 친구를. 연민적인 친구는 이론으로 뭐라 했어? 여러분의 일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찰나간에 만나는 걸 우리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법을 몰라. 두 번째는 만나면 내가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만나는 게 두려워. 나의 실수, 나의 창피함, 나의 어떤 결격 이런 거를 안 드러내고 싶은 거죠. 제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안 만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찍어놨던 사진첩을 안 꺼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찍은 사진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직면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사진첩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 회기, 2번 회기를 힘겨운 감정 다루기에 그 꼴보기 싫은 사진을 여러분 만나라 그랬어요. 만난 분도 있고 안 만난 분도 만나러 가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진첩에 있는 빛바랜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직면하고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에는 진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회기 때 계속 개념적인 이론을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20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120시간이면은 몇 번 돌아가느냐? 6번 돌아가요. 그러면 개념적인 개념이 되면서 그래서 그게 1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웰빙을 유지한다. 어디에? 임상 실험 결과. 앞에서 매뉴얼이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 있어야 된다. 누구 만나는 거? 애인 만나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거나 가족 만나는 것보다 더 용기 있고 자주 만나야 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연민적인 친구 만나는 거.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자, 주영예 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났어요? 저는 지금도 감정이 잘 안 추스러져 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감정을 누르고 있었는데 저는 만나는 장소가 그 보현선언의 흔들 의자 바깥에 있는 흔들 의자인데 장소는 좀 다른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의자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의자에 제가 앉아 있고 초대받은 사람은 전데 저보다 되게 그 뭐지? 화난 사람이었어요. 화난 사람이 있는데 의자에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막 의자를 흔들고 이제 서로 말은 저한테 말을 딱히 해준 건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냥 저는 멋쩍게 웃고 있고 그 또 다른 저는 그냥 평온하게 웃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냥 그러고만 있었어요. 멋쩍게. 그럼 웃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간다고 하고 보내야 한다 하니까 섭섭하고 조금만 더 있다 가지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 보내고 나서 이제 눈을 뜨고서 이제 그 보내고 난 후의 감정이 지금 어느 시점을 해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나를 들들들들 볶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 지금 볶고 사는 거랑 좀 덜 볶고 사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다르진 건 없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는 걸 하고 나를 조금 더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그거 차이밖에 없었는데 뭘 하루 이렇게 나를 들들들 그동안에 볶았나 그 생각이 나면서 감정이 잘 안 추스러졌었어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 게 자기였어요. 하나 있는 게 현존하는 자기였어요. 저는 지금의 저는 그러니까 멋쩍게 웃고 있는 거고 제가 초대한 손님은 전데 그냥 그래 잘하고 있어 너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위안을 받았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 친구를 자주 만나고 싶어요? 좀 간다고 했을 때 서운했고 조금만 더 같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영애 쌤도 자기 그 연민적인 그 친구를 수시로 만나서 자기의 빛바랜 사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밀 유지되잖아요. 그 친구랑 만나면 비밀 유지가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나 자기의 내면을 얘기하면 비밀 유지가 절대로 안 돼요. 너만 지켜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와의 자기 연민적인 친구를 만나면 비밀 유지가 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다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화나는 것도 그 친구와 얘기하고 즐거운 것도 그 친구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스님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거든요. 뭐 잔디밭 걸으면서 아니면 법당 가면서 아니면 방에 들어가면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나랑 만나잖아. 오늘 어쨌어? 그랬어? 그건 그랬어. 그건 너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어쩔 수 없었어. 그래. 그렇지만은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하면 여기 필름이 지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레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이제 다음 회기 때는 그 개념을 좀 더 아니까 처음에는 막 뭐 어째 첫 번째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뭐 진실해야 되고 뭐 공감이 이러는 계속 단어가 얘기했잖아요. 단어를 개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념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그거 얘기 듣다가 명상할 때는 그 얘기가 끄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스님이 멘트하는 멘트만 딱 들어와요. 그걸 이미 여기에 인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내가 얘랑 만나야 되는 거구나. 모든 만남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고 물론 외부에 누구를 초대했었을 때 그 대상이 있어서 고통이 이루어졌어요. 그 고통을 일으키는 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랑 싸웠어. 뭐 부부 싸움을 하든 친구하고 싸움을 하든 어떤 대상아 아이하고 싸우든 누가 싸워? 내가 싸우잖아요. 내가 그 대상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하고 얘기 이전에 나와 나하고의 만남을 해서 이렇게 연민적인 친구로 돌아가서 야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좀 신경질을 냈어. 근데 왜 냈어? 그럼 아니 아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 내가 엄마인데 지가 막 엄마를 막 무시하잖아.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이렇게 자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민적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아이니까 그렇지 뭐 아니면은 그래 걔도 어른이 되면 그 이해할 거야 아니면은 걔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었겠니 하고 자기 아내의 얘기가 충분히 된다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스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자 피드백을 좀 더 할게요. 누구? 솔바동생 만났어요? 근데 그 연민적인 친구를 만나는 장소가 정말 생각지 않았던 장소라서 네, 너무 반가운 그런 적이었었고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가와서는 그냥 서로 아무 말 없이 그곳을 그냥 바깥을 그냥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한테 주는 말이 가슴을 찡하는 말이어서 네. 어떤 말이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예 그게 네.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연민 브레이크를 하면서 욕구 충족이라 그랬죠. 욕구 충족을 찾기 위해서 자기 연민적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돼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내 안에 내가 하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한테 사랑을 받고자 듣는 거를 원하지만 상대들한테 갈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랑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항상 하지 않다 그랬죠. 마음이라는 게.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친구가, 어떤 내가, 어떤 대상이 끊임없이 너 좋아하지 않는데 그 좋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 나한테 뭐가 일어나요? 분노, 고통, 짜증, 괴로움, 뭐 자살하고 싶음, 뭐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면의 힘을 길리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솔바람 쌤이 얘기했던 건 너한테 사랑한다. 이게 제일 듣고 싶다 그러는데
듣고 싶은 거에 취해 있으니까 못 들으니까 항상 허전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한테 사랑한다 얘기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내 사랑이 풍부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외부로부터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건 억울해. 난 남편한테 사랑받아야 돼. 누구한테 사랑받아야 돼. 거기에서 동의해요? 그걸 원하세요? 그건 보너스야.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보너스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본봉이 아니라 여러분들 본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본봉이 없어지니까 월급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죠. 아, 그걸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감정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서 아, 또 그런 마지막에 보낼 때의 그런 감정도 아, 당신한테 고맙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준다는 그런 부분을 그냥 한번 안고 가는 이런 부분, 그러면서 스쳐가는 이런 부분이었어서 아, 내가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친정 엄마한테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을 보내드리면서 한번 안아주는 이 부분, 그거에 저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한테 사랑만 받는다면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인간학 논이에요. 한 사람한테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근데 그 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 못하기 때문에 탈선을 하는 거예요. 비행을 저지르는 거죠. 자, 이제 순서대로 다 할 거예요. 자, 양승정 쌤. 자기의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각자가 여러분들이 마주침이 있어요. 나 저것도 있는데 저것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거 얘가 바깥에 표출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회기 때 그랬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 저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봐. 왜 못 만났어? 그러니까 스님의 멘트는 계속 따라가긴 따라갔거든요. 네. 멘트는 계속 따라갔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아이들 뭐 말하는 소리에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뭔가 내가 지금 여기 명상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멍하다 그럴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럴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지금 나도 지금 뭔가를 불러내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제가 하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은 생각 자체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애들이 지금 뭐 어떡할까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양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용해서 양가 감정, 아니다 기다 이렇게 도용해서 불린 똑같은 거예요. 양가.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면피하고 싶어. 아이들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기도 하고, 내하고 나하고 직접 대면하기도 뭐 하고, 이 감정의 그 사이의 틈을 내가 알아차리는 걸 마음챙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 지금 그것 때문에 피드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리면 이 사이에 찰나는 0.04초라 그러는데 찰나간에 5만 가지가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막 방어하고 그다음 변호하고 아니면 회피하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는 게 본인의 솔직한 얘기 맞아요. 아이들 생각 바깥에서 소리 때문에 들렸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양쪽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정말로 미세하게 일어나는 나의 감정이 뭐지를 알아차리는 자기가. 그게 자기하고 진실에 대면하는 순간이에요. 언어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아요. 1분 사이지만 아님 1초 사이에 지금 내가 말하는 몇 단어가 1초 사이죠. 1초 사이에도 그걸 분류를 하면 엄청나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목적이 찰나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수만 가지로 5만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무슨 마음 했지?
왜 그랬지? 그래서 그걸 이목구라 그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여기 가슴이 아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어. 안 돼. 하지 마. 이 말을 했어. 아이한테 안 돼. 하지 마 했어. 단어로는 안 돼. 하지 마 했는데 그 하지 마, 안 돼 속에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내가 저걸 해주면은 내가 아이한테 지출을 많이 해. 아니면 저걸 해주면 뭐 해, 뭐 수만 가지가 다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게 명상의 기본 틀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일어나?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워?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 자, 김수현 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저는 스님 말씀을 쫙 잘 따라갔어요. 처음에 스님이 그 모닥불이 켜져 있는 실내를 상상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화롯불이 막 켜져 있는 양탄자가 깔려 있는 그 아늑한 소파에 앉아 있는 거를 떠올렸어요. 근데 바로 또 스님이 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해변가 비치를 떠올려도 되고 또 숲속을 떠올려도 된다고 해서 그걸로도 잠깐 떠올리고 그걸로도 잠깐 떠올렸는데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처음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닥불이 켜져 있는 아늑한 그 양탄자가 깔려 있는 그 소파에 가만히 편하게 앉아 있었고 또 스님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찾아올 거라고 해서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누구를 초대를 할까 하는데 떠올라지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스님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왜 나는 부모님이 안 떠오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떠오르지?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스님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스님이 그 순간에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순간에 아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아 나는 빛이다. 그 빛이 나한테 찾아온다. 근데 이게 나의 수호천사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빛으로 오고 수호천사가 나한테 온다. 나를 항상 지켜준다. 그리고 언제나 나한테 같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초대가 되고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너한테 얘기를 해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도 그리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이렇게 제가 말을 했고 근데 그 순간에 그 빛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로 충분하고 이미 너는 이미 다 됐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잘 이루어질 거야. 라고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빛이.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되게 따뜻하고 내가 위로받고 그리고 언제나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지. 맞지? 이게 내 수호천사지. 라고. 근데 또 스님이 이제 조금 있다 갈 거래요. 그 사람이. 이제 갈 거고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나를 그 따뜻한 빛이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고 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갔어요. 제가 그 순간에 그 기억이 되게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근데 스님이 또 언제든지 다시 초대할 수 있고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순간에 그렇지 맞아.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올 거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 항상 있었어. 그러니까 내 수호천사였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종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감정이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처음 겪는 건데 되게 뚜렷하고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끝에 나간다 할 때까지 그 말을 쭉 이어서 계속 쫓아갔어요. 누군가 말하면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고, 누군가 말하면 나한테 떠올리지 않아 라고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왔던 경험을 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빛으로 왔어요. 근데 나의 소천사예요. 그 경험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자기 일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일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내 속에 자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는 친구를 만났으면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화나는 친구를 만나면 화나는 부분이 내 안에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해서 온전히 내가 선한 의도로 내가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것은 나만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연 선생 얘기는 나름대로 잘 다듬어져서 다른 남편이나 어머니나 갈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을 살아가는데 방향 제시를 하는 그 수호천사, 빛이 이제 자기랑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단계가 계속 가면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시간 대비라고 그랬죠. 얼만큼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는 만큼 점 하나 듯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수행. 공부도 똑같아. 어떤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데이터는 이러이러한데, 저런 사람의 데이터도 있구나.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다른 사람 얘기를 듣도록. 자, 김시원 선생님 만나봤어요? 아니, 못 만났는데요. 저는 집중이 안 되고, 하얀, 백지짝 안개 속 같은 느낌? 암만 스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이 빛이 가려져가지고, 하얀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훈련, 결론적으로 훈련밖에 없어요. 수행이라는 건 닦고수 끊임없이 자기 얘를 관찰하고 닦고 이러는 부분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도 훈련. 어느 날 갑자기 집중 절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집중하러 왔으니까 그걸 알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려니까 집중을 안 되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의 명상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집중하는데 내가 우리 남편이 얘기할 때 내가 경청을 하고 있나? 집중을 하고 있나? 우리 아이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딴 생각하면서 알아서 하는가? 이거를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걸 알면 돼. 근데 우리가 상대하고 얘기할 때 집중 몇 분 유지 못해요. 1, 2분 유지하면 대단한 거예요. 찰나간에 얘기 듣다가 또 딴 데 가고 듣다가 딴 데 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의 훈련을 하는 거는 온전히 그 사람 얘기할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그걸 명상 훈련을 하며,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람 얘기할 때 눈을 보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경청이라는 건데 잘했어요. 박영애 쌤은 만나봤어요? 네, 저는 멘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울컥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다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거기까지 들었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일상에 제가 쭉 하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 이거 하면서도 어느 순간 다 알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가끔씩 이제 일을 하면서도 가끔 그 명상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스님.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지난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지 않았던 것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그러면 그때 떠오를 때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참회합니다. 그리고 스님 말씀처럼 수치스럽거나 창피했던 거는 너 참 그때 창피했겠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잘 견뎠어. 잘 해냈어. 이렇게 연민을 하면서 계속 한 가지씩 떠올릴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자꾸 머릿속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소멸이 되는지, 그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를 초대하면서,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제가 매 순간 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이게 뭘까 그 생각을 했어요, 스님. 일상생활에서 제가 그런 걸 하나씩 계속 끄집어내서 제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떠오르는 것마다.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되긴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상 속에서 본인이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 힘겨운 감정이거든요. 힘겨운 감정이 일어나서 그거를 정리할 때 이제 참여한다. 그 대상이 있으면 대상한테 미안하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못 만나면 나도 모르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그 실타래 같은 에너지가 내가 잡고 있거든. 어디에? 여 안에 찍어놨는 사진 속에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다 할 수도 있어. 어떤 대상이. 그런데 그 관계를 맺었던 내가 알아차림하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나오면 계속 실타래가 줄줄 나오듯이 나와. 그러다 어느 날 다 나오면 없어져. 그건 스님 경험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초발심 때 끊임없이 막 눈물 콧물 기도만 하면 막 눈물 콧물 나고 예불만 하면 막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의식에서 그 부분이 이제 참여합니다. 그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 십약 참여에 대해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있던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연계가 돼요. 모든 경전에 다 그렇게 나와요. 안한존자의 일기 내용에도 다 그런 얘기가 돼 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풀려 나오는 건데 평소 때 본인이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풀어나가면서 오늘 같은 이게 명상,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 사람들이 대중이 모여서 이 명상 멘트를 스님으로 통해서 또는 다른 멘트로 통해서 자기 무의식에서 이렇게 하나를 하는데 할 때 본인은 여기가 많이 아파. 여기가. 근데 어느 날 이게 다 나오고 나면 여기가 시원해요. 전에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거는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많이 아팠을 때 아픈 걸 10개를 얘기하면 10개 아팠을 때는 무지 아파. 한 8개 아플 때도 아파. 그런데 한 4개 정도나 5개 정도 하면 아픈 거 좀 덜해 이러죠. 근데 이게 하나도 없어진. 그러니까 스님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박영예와의 관찰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아직도 더 나올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나올 거 있다는 것을 할 때마다 하나고 나면 어느 날 여기가 속이 숨을 쉬는데 편안해져.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 남았지? 선영쌤. 우선 남았어요? 저는 막 제 몸이 목에서 막 열이 나고요. 가슴은 계속 콩닥콩닥거리고 그러니까 쿵쾅쿵쾅거리고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서도 머리가 아프면서 계속 열이 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왔는데 이 친구를 선택할까? 저 친구? 아니 이 친구? 하다가 마지막에 머무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배신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대근? 배신하지 마. 배신하지 마. 배신하지 마. 예, 그 친구가 예. 그래서 그냥 멍하니 바라봤고 되게 울컥하면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주고 싶은 거 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친구는 저를 제 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어 주면서 편안하게 해줬고 반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님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즐겨도 된다. 그래서 그 친구와 앉아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잔잔한 호수 위에 제가 앉아서 명상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했거든요. 거기에 그 친구랑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소리가 울렸는데 쭉 그런 감정이 계속 있다가 주영애 쌤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저번 시간에 했던 수치심? 또 이런 게 또 수치심이나 제가 마음 상했을 때 그 기분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또 울컥하면서 아, 진짜 엉엉 울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머리가 너무 뜨겁고 뒷목도 뜨겁고 심장은 두근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초대의 연민적으로 만난 친구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했었을 때 그 모습과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아까 그 반지도 주고 했는 부분을 자기 일부라고 마지막 할 때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떤 느낌?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은 꼭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인가 보다. 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되게 지키고 싶던 감정이고 욕구였나 보다. 그리고 그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욕구의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한 거에 대해 좀 되게 미안했어요. 네. 자, 그러면 온전히 그 친구가 배신하지 마 하고 이런 욕구, 그러니까 본인은 누군가 하면은 항상 그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선영 선생님이 뭔가를 규칙과 규범과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나는 약속, 너 여기 있어라 그러면 여기 가만히 서 있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지나치게 자기를 옥죄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약속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그게 승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정화하는 부분이 본인이 강한 것을 알아차림한 거예요. 조금 전에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런데 여기 서 있다가 딴 사람이 여기 지나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비켜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섰다가 또 딴 사람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왔다가 또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약속. 그래서 반지라는 메시지는 반지를 약속할 때 주는 거죠. 특히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쓰고 커플할 때 반지 하잖아.
그 메시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이렇게 걸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그 반지라는 누군가가 약속하면 꼭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게 우리는 항상 하지 않다는 진리의 법을 본인 식대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사랑해. 나 너 좋아. 근데 그 순간에는 좋아. 근데 찰나간에 그 다음에 감정이 또 식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계속 바라봐봐 하는 부분에 확정된 부분이 본인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본인이 누구랑 고객이랑 친구랑 누구를 약속을 했어. 그럼 나는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과 집착에 본인이 괴로움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내면적인 연민적인 친구가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던 모든 거는 여러분들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 순간에 그거를 자기가 모르던 것을 찾아내는 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도움됐어요? 자, 이제 다음 멘트로 넘어가.